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크게 빠져서 뭐 올려놓은 거 도로 내놓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기대를 했잖아요. 유가가 빠졌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된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초반까지만 해도 시티에서 이제 경기 침체 시 65달러까지 유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가가 빠져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전쟁 마무리 가능성,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가 하락하는 게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는 유가 하락한 이유가 침체,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거 우려 때문에 빠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드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매도가 증가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최근에 원유 관련된 뉴스량이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원유가 또 투기 세력들의 개입이 많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90달러 이하로도 갈 수도 있고, 뭐 130달러까지 치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만약에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확 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호응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5하고 115 사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그때부터 이제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흐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은근히 기대했던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하향했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그래서 중국 매출을 축소해야 된다. 중국 부분에 대한 매출을 30% 정도 줄여서 전망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전망이 하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 혹시 대화하는 거 아닌가? 이제 관세 철폐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유연해지지 않을까? 제재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또 소비가 살아나면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장중에 중국에 코로나가 번졌다, 또 유가가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당장 경기 침체가 더 급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간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들이 좀 불편한 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렇게 이제 단어 엮을 수 있는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20년 만에 최저치로 빠졌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화 가치가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유로화 가치까지 빠져버리면 뭐 에너지 구매 비용은 뭐 완전 치솟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이제 파운드화 같은 경우, 유럽,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보리스 총리가 계속 사고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파운드화가 약해지면 또 달러가 또 더 강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칫 또 달러를 너무 강하게 끌어올려서 시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방역을 완화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전수 검사에 또 돌입하는 것 같다, 또 부분적으로는 방역을 좀 강화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거든요. 오후장에 좀 낙폭을 키운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메드베데프가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국제유가 4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를 가격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안 팔고 마라. 그래서 유가, 그러면 아마 국제유가 400달러까지 올라갈 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건들면 국제유가 400달러까지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어떤 또 압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들에게 쉽게 이제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게 투기 세력들을 좀 움직여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유로화도 계속 빠지는데 이게 더 빠지고,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막 치솟게 되고, 그럼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에너지 구매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럽은 경기 침체 가게 되고, 유럽 경기 침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수출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엮이는 상황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좀 기댈 수 있는 재료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특이했던 게 수급이었어요. 외국인들 기관이 팔아서 빠졌다, 이건 이제 되는데, 선물은 또 막판에 매도의 상당 부분을 줄였고,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너무 심하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풋을 사고 지수가 빠질 때는 또 풋을 팔아요.
예, 또 콜을 사고 이게 굉장히 투기적으로 걸고 있거든요. 오늘 풋옵션 매수가 제 기억에 2월 3일 이후에 최대로 매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렇게 되면 또 단타로 또 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변동성에 재미를 붙여서 방향보다는 변동성 게임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보면 좀 또 하나의 특징이 삼성전자를 안 사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한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계속 팔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하이닉스는 사요. 최근에 8일 중에서 7일 하이닉스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바뀌는 그림. 이게 제일 좋고 이제 제일 나쁜 거는 기관의 매도는 좀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맞춰서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가 있거든요. 그 매도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도가 더 거세지면 이제 지수가 더 심하게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두 개 다 매수로 가느냐, 아니면 하이닉스 마저 매도로 바뀌느냐, 이게 이제 확인한 날이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 어떤 수급의 실적 발표 이후의 수급 구도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제일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1탄, 2탄이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3탄이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빅 이벤트가 하나씩 땅땅 터지게 되는 시작이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은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기준은 16조 원 정도 근접하면 서프라이즈고, 쇼크의 기준은 13조 원 밑으로 가면 쇼크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조 원 초반 정도 나온다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제일 좋게 나오려면 15조 원 이상 나와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김을 좀 빼놨잖아요. 빼놓긴 했지만 에이 지금 주가는 너무한 거야, 이런 어떤 반응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요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인데, 유가가 어쨌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를 달고 올지언정 국제유가는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지금 유가가 빠져줘야 곡물 가격 빠지고 뭐 이것저것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까지 빠지면 인플레이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가가 이제 확 빠지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유국 이제 생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유가가 95달러 밑으로 내려가 주른다라면 이제 조금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요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만, 인도. 근데 이 중에서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좀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우리하고 대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매도한 나라가 이 세 나라. 근데 이제 우리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안 돌리고 있거든요. 이 구도가 세 개 나라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구매비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특징, 우리하고 대만은 IT 기업 시가총액 비중이 각각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되는 기업의 특징. 그런 어떤 증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IT 기업들에 대한 매도 심리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를 좀 세트로 봐서 같이 반등이 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징들은 오늘 일부 제약주, 엔터, IT 보안주들 이런 거 움직이고,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서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얘들마저 빠졌다. 제일 나쁜 거. 좋은 거는 그쪽에서 일단 자금이 일부 이탈해서 걔들은 이제 단기 하락으로 그치고, 이탈한 자금이 뭐 경기 관련된 종목으로 이동하고, 이런 구도가 제일 베스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탈하고 나서 당장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어떤 구도가 되는지 요거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쁜 얘기만 해서 이제 미국의 공매도 추이인데, 신규 공매도가 전달 대비 3분의 1로 줄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락 배팅이 좀 줄어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매도가 멈추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일부는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목금이 되게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목금의 수급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좀 이제 빅 이벤트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깨는지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좀 그 내용들 잘 살펴보고 또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